여러분, 누군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정보를 들었는데도요, 전혀 다르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나요? MBTI에서는 이 감각형과 직관형이라는 정보 인식의 차이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요. 그래서 오늘 그 감각형과 인식형에 대한 의사소통 방식 들을 테니까요. 궁금하시면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권합니다. 강의 한번 들어가 볼까요? 꾸꾸꾸. MBTI 선호 지표 중에 감각형과 직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형이라는 말은 제가 이제 한 거고요. 감각, 직관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유형으로 이렇게 살짝 제가 임의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인식하는 것의 차이 때문에 의사소통 방식이 서로 다른데요. 하나씩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 언어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롤플레잉을 통해서 MBTI 교육에 참여하시면 여러분이 많이 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비주얼하게 눈으로 보이고 또 우리가 몸으로 체감하면 훨씬 더 느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풍이나 MT나 워크숍을 간다든지 조직의 발전과 여러분이 뭐 동아리 활동에 또 취지라든지 또는 여러분이 이미지나 영상이나 여러 가지 작업을 이제 공동으로 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감각형과 직관형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회의를 한다 이러면 대체로 내가 원해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는 경우도 많죠. 근데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감각형은 싫어도 꼼꼼하게 그 내용을 정리하고 따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롤플레잉을 하다 보면 워크숍을 가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행을 가더라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일정을 모두 짜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반대로 직관형은 어떻습니까? 그걸 우리가 왜 해야 되죠? 목적은 뭐죠? 그 이후에는 어떤 결과가 있나요? 이런 식으로 크게 미래 비전을 건드립니다. 쉽게 답변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넓게 시각을 조망하는 이런 차이 때문에 벌어지는 건데요. 이런 의사소통 방식 차이 때문에 쟤는 왜 저래?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 쓸데없이 디테일한 걸 꼼꼼해. 아니 너무 쓸데없이 먼 걸 봐. 너무 엉뚱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오해 소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의사소통해야 되는지 각 유형별로 조금 성격을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감각형은 기본적으로 오감이요.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주의 초점도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부분들을 대단히 이제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철저하고 전체 숲을 본다라면 그 안에 있는 나무와 꽃과 이런 것들을 아주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정밀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직관형은 오감을 넘어서 육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직관적으로 통찰력 있게 바라보는 것들을 대단히 이제 중요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보다도 그 이후에 그로 인해서 벌어질 미래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주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숲을 바라보더라도 그 안에 있는 어떤 나무나 꽃 하나를 바라보기보다는 전체적인 이 숲의 구성이나 조망이나 전경이나 조경의 이제 전체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크게 본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약적으로 또 한번 올라간다면 창의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엉뚱해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비전과 통찰력을 통해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이 감각형과 직관형을 바라보는 방식만 보고도 알 수 있을까요? 이거 쉽지는 않지만요.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바라본다라면 어떤 묘사를 할 때 여러분이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어떤 책을 묘사하거나 여러분 드라마를 묘사하거나 영화를 묘사하거나 어떤 강연을 묘사하거나 어떤 상황을 묘사할 때도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감각형은 아주 꼼꼼하게 디테일한 부분들을 언급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직관형은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나 큰 부분을 이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요 감각형과 직관형이 보기가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함께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시점으로 감각형과 직관형이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각형은요, 미래보다는 늘 현실에 존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실용적인 것, 현실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소통을 중요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써먹을 수 없는 현학적인 주제들, 이런 것들을 감각형은 싫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직관형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통찰력, 직관력, 느낌 이런 것들에 통해서 초점을 맞추면서요. 어떤 사물이나 어떤 대상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자신의 아이디어나 생각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실제로 일어나는 어떤 현실적인 사실이나 사건보다는요. 조금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소통보다는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큰 의미를 찾아내는 그런 의사소통을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흥미를 느끼는 주제와 사건을 다루는 의사소통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감각형은 우선적으로 내가 지닌 증거와 사실들, 세부 사항들을 사례들을 제시하기를 좋아합니다. 대단히 꼼꼼하고요. 아주 구체적인 사례와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의견을 하나씩 전개해 나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직관형은요, 우선적으로 자신의 느끼는 어떤 통찰력이나 깨달음이나 이상이나 또는 이론적 개념이나 생각들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비유적인 부분들, 느낌을 제시하면서 의견을 아주 비약적으로 도약해 나가는 의사소통 방식을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택 이후 결과에 대한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입니다. 감각형은 제시된 자료들이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요. 유튜브를 보더라도 이것이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강의든 어떤 정보든 간에 그렇게 회의 역시도 일 처리 방식도 공부도 그렇게 바라봅니다.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나 손실 계산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직관형은요, 자료가 제시하고 있는 도전이나 미래의 기회들을 알고 싶어 하고요. 보다 장기적인 결과와 영향을 중요시 여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시할 때도 의사소통 방식이 서로 차이가 있는데요. 감각형은 의견을 제시할 때는 질서정연하게 차례대로 한 단계 한 단계씩 차근차근하게 나아간다라면요. 직관형은 의견을 제시할 때는 좀 두루뭉술하게, 이게 나쁘다, 반대편에서 바라보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바라볼 때는 직관적으로 통찰력 있게 표현한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대체로 아주 비약적이고 포괄적으로 큰 시각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강조할 때는요, 감각형은 의견을 제시하고 되게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주로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집한 정보 역시도 이제 개인적인 부분에 많이 의존해서요, 준비한 대로 이제 표현하고자 많이 의사소통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직관형은요, 대단히 풍요롭게 또 의사 표현하는 것들을 선호하고요, 타인의 탁월한 기발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누군가 그런다라면 거기에 자신의 예감, 자신의 생각, 직관, 상상력까지 이제 덧붙여서 여기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즉흥적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고요, 떠오르는 의견들을 직감에 의해서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에 대한 의사소통 기대 방식은요, 감각형은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직설적이고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차근차근하게 이야기 전개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보다 좀 이런 것들이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도움되는 대화이기를 꿈꿉니다. 이에 반해서 직관형은요,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새롭고 특이하고 좀 도전적으로 뭔가 흥미거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의 주제들을 선호하고요. 조금 엉뚱해 보여도 기발한 의견일수록 더 흥미를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토론 토의할 때도 서로 의사소통 방식이 다른데요. 감각형은 토론할 때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을 언급하기 선호하고요. 구체적이거나 실질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현실적인 사례나 그런 결과들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좋아합니다. 이에 반해서 직관형은요, 일반적인 개념, 이론적인 개념 언급을 선호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원리나 큰 이론, 때로는 알려지지 않은 이런 이론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이론이 자기가 만든 이론이라고 해서 이론을 또 전개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선호하는데요. 조직에 만약에 여러분 아르바이트를 하든 조직 생활을 하든 동아리 할 때도 계획안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주최자들이 내놓은 계획안들이. 감각형은요, 어떤 모임이나 조직에서 이렇게 계획안이 냈을 때 설령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요, 대체로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기에 계획된 안에 설정된 시간 안에, 그것도 시간 안에 딱 맞춰서 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직관형은 이에 반해서 초기에 이 계획안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방해가 된다든지 그러면 초기부터 조목조목 따지거나 그게 의미를 물어보거나 목적을 물어보거나 또 때로는 거부하거나 아예 새로운 제안을 요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제안보다는 이게 B안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초기에 계획된 안을 어떻게 해서라도 수정하려고 하고요.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수동적으로 움직이거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유형이 직관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과정을 설명하는 의사소통 방식도 서로 다른데요. 감각형은 세부적인 상황이나 과정을 차례대로 언급하고요. 그 내용을 때로 빈번하게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사용을 합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직관형은요, 세부적인 사항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되게 자유롭게 은유와 비유와 이런 어려운 것들을 활용했어요. 은유법들, 비유법들을 활용을 해서 대체로 아주 다채롭게 표현하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감각형의 대화 방식과 감각형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은요, 감각형은 순서대로 하나씩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원하고요. 대신 좀 지나치게 상세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아주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대단히 좀 실용적이고 실질적이고 써먹을 수 있는 이런 대화들을 선호하고요. 추상적이지 않아야 되고 구체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기를 선호하고 거기에서 잘 배우는 성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실용성을 바탕으로 대화를 하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감각형과 대화를 잘하려고 하면요, 서두부터 조금 내용을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조목조목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처럼 이렇게 중간에 확 쑥 들어가 버리면 이 전개 사항을 잘 모를 때는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조금 처음에는 질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가능한 조금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하고요. 최대한 그것이 실용적으로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언급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감각형에게는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감각형은요, 평범한 언어로 지나치게 전개하는 걸 좋아하고요. 지나치게 전문적인 용어를 조금 싫어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 분야에서는 전문 용어를 쓰는 것을 선호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이야기할 때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지금 현재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야기를 선호하고요, 일관성 있는 이야기의 전개를 선호합니다. 반대되는 어떤 의견의 마음이 있어도요, 대체로 관례에 따르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감각형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실용성을 바탕으로 한 대화를 선호한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감각형과 우리가 대화를 잘하려고 하면요, 다소 비약적인 주제를 꺼내더라도 구체적인 어떤 현실적인 사항, 세부 사항을 더불어서 제시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 높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최근의 현실과 조금 접목을 하는 게 좋고요. 비유나 은유나 추상적인 메시지보다는 조금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감각형과 다른 직관형의 대화 스타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직관형은요, 좀 엉뚱한 주제, 본인은 신선한 주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래 가능성에 대한 주제를 다루길 선호하고요. 단순한 사실보다는 의미와 관련한 주제, 은유나 비유나 상징적이거나 아주 추상적인 다채로운 표현들을 선호하고요. 이야기하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요, 새로운 주제로 비약적으로 건너뛰기도 합니다. 변화와 다양성이 있는 주제를 선호하기 때문인데요. 이야기 어떤 제약이나 구속이나 장애받는 것을 대단히 싫어해서요, 자유롭게 표현을 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감이 있는 대화, 통찰력이 있는 대화, 이런 것들을 이제 선호하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요, 다소 엉뚱해 보이더라도 조금 일단 경청하려고 하는 부분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됐어, 그딴 소리 됐고 이렇게 하면 좀 실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너무 디테일한 부분을 언급하기보다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전체적인 큰 부분을 한번 의미나 목적을 먼저 언급하고 전개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 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초점을 맞추시면 더 좋고요.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이야기해 보도록, 그러니까 그 상황에도 계속해서 본인의 직관력을 활용하시거든요. 떠오르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유도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비약적인 이야기라도 잘 들어주시는 것이 좋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감각형은요, 대단히 현실적인 대화와 내용이 정확하고요, 상세하게 전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대화 내용이 대체로 단조롭고요, 좀 까다롭고 강박적이고 재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직관형은요, 상상력이 넘치고 기발하고 통찰력이 있고 때로 재밌습니다. 그 엉뚱한 이야기들이 뭔가 들어올 때는 재밌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부정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좀 기행적이고 4차원적이고 엉뚱하고 별나고 별스럽고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본인의 유형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인 의사소통 방식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각형이든 직관형이든 본인의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를 하시고요, 내 유형의 장점을 살려야 될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 다음에 내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보고 거기를 살짝 건드려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형이 좋고 직관형이 좋다, 직관형은 창의적이니까 좋고 감각형은 구체적이 좋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요, 어느 성격에 좋고 나쁨, 의사소통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성격 유형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강점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는지, 단점을 어떻게 잘 보완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감각형과 직관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어떻게 도움되셨나요? 다음 편에서는 사고형과 감정형,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것으로 인해서 다투게 되는데요, 여러분 끝까지 다음 영상까지 기대해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